오늘은 브랜드 기업 스페셜 화이자 편입니다. 화이자라고도 하고 파이자라고도 하는데 그냥 화이자라고 할게요. 얼마 전 화이자가 백신을 개발하고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기사가 났습니다. 11월 셋째 주에 긴급 승인 요청을 한다는데 빠르면 내년 4월에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다네요. 한국에는 내년 9월이 되어야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어쨌든 여기서 차질이 없다면 지금 시국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원래 집에만 있고 이전부터 집 밖에 잘 나가지 않았지만 다른 분들은 집에 있는 걸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끝이 보이는 것 같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사실 집에 있는 건 둘째치고 경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직장에서 해고당하신 분들, 사업이 잘 안 되신 분들 모두 말이죠. 그리고 제 주식도 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저도 제 한 몸 간사하기 힘든 처지라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여러분들이 일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재미있는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더 퀄리티 높고 재밌는 주제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매일 영상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받는 사랑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최근에 편집 강의 사서 다시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포츠와 영화 드라마 채널도 만들어 놓았으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감성적이라 잡소리가 길었네요. 메일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오늘 구독자분이 제 영상 덕분에 요즘 힘내서 일한다고 말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브랜드와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브랜드 기업 스페셜 화이자 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이자에 대해 살짝 알아보고 갈까요? 화이자는 미국의 제약 주식회사입니다.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 중 하나이며 총매출 기준으로만 2018년 포춘 500대 미국 기업에서 57위를 차지한 적이 있죠.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먼 기업처럼 느껴지지만 이 회사의 주력 상품 중 하나가 그 남성들이 먹는 비아 땡땡입니다. 예, 그 힘없는 지렁이를 차렷하게 만들어주는 그거 맞습니다. 이 알약의 개발 덕분에 수컷 바다표본과 순록이 포획량이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때문에 화이자 그룹은 자신들을 소개할 때 인류와 동물을 위한 제약회사라고 소개하죠. 그럼 본격적으로 화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이자 그룹은 독일계 미국인 찰스 화이자와 찰스 화이자의 사촌인 찰스 에르하르트가 세운 기업입니다. 둘은 뉴욕 브루클린의 윌리엄버그에 있는 바틀렛 스트릿에서 화학회사인 찰스 화이자 앤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처음 개발한 제품은 산토닌이라는 구충제를 개발했는데 특징은 쓴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산토닌으로 돈을 벌어들인 화이자는 타르타르산과 크림을 미국 최초로 개발하고 그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사들여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 정도였는데 1880년 구연산을 개발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레몬과 라임의 수입 농축액을 원료로 한 구연산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되면서 세계 음료업체에 납품하게 되고 이 구연산은 아직도 아이스크림, 설탕 시럽, 음료수 그리고 철제품 녹제거에 사용되고 있죠. 구연산은 다른 이름으로 시트르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 전쟁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수입하던 구연산의 재료인 구연산 칼슘이 부족해졌고 대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화이자의 화학자들은 설탕을 구연산으로 발효시키는 곰팡이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시 상업화에 성공하죠. 이 덕분에 화이자는 발효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항생제 페니실린의 대량 생산에 성공합니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은 페니실리움에 속하는 푸른 곰팡이에서 얻은 물질이 박테리아로 발생한 병을 치료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당시에는 이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죠. 거기다 몸에 흡수된 후 너무 쉽게 배설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질병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었는데 화이자가 문제점들을 해결한 것이죠. 다른 기업들도 화이자의 공정을 비슷하게 따라는 했지만 기술력과 생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군대와 함께 상륙한 페니실린의 대부분은 이 화이자에서 제작한 것들이 같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1940년대 페니실린은 더 이상 비싼 약품이 아니게 되었고 수익성을 위해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합니다. 1950년 테라마이신을 개발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화이자는 아예 화학 제조업체에서 연구 기반 제약회사로 성격을 바꾸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자사 제품의 원료를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화학 제조업체에서 직접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는 회사로 바꾼 것이죠. 이유는 기술도 되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뒤이어 테트라신, 비브라마이신을 개발하면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다 1980년 소염진 통제 펠덴을 개발하면서 돈방석에 앉습니다. 화이자 약품 중 최초로 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죠. 그 당시 10억 달러면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92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받는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를 출시하고 당뇨병 치료제 프로카디아, 항진균성약 디프루칸을 출시하며 정말 세계에서 알아주는 제약회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97년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약회사로 꼽히기도 했죠. 그래도 이때까지는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수준이었지 세계 1위, 2위, 3위 이렇게 높은 등수의 기업은 아니었는데 아까 말한 비아 땡땡을 발견하면서 미친 듯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발견했다고 한 것은 원래 비아
비아땡땡은 우리가 알던 용도가 아니었거든요. 화이자는 협심증 치료제를 개발 중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 치료제가 남성에게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정력이라는 의미의 비거와 나이아가라 폭포의 이름을 합쳐 출시하게 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라. 재밌네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알약은 2000년대 기능장애 의약품 판매량의 90%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리기 시작해 지금도 여전히 성행 중입니다. 비아땡땡의 성공을 바탕으로 화이자는 몸집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워너, 램버트, 파머시아, 와이어스 등의 기업들을 차례대로 인수합병하며 급성장을 하게 되죠. 특히 워너 램버트를 인수할 때는 워너 램버트사도 워낙 큰 기업이라 인수하자마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제약회사가 됩니다. 비아땡땡과 개발 제약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기반으로 10개가 넘는 기업들을 차례로 인수하고 지금은 희귀병에 대한 약들도 많이 개발하고 있죠. 백혈병이나 연골 무형성증 같은 질환들도 화이자 덕분에 점점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광고하는 센트룸도 화이자 겁니다. 현재는 백신 개발에 거의 성공하면서 CEO는 이야기 적어도 1년은 간다. 지금의 상황을 종식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죠. 물론 CEO는 회사를 만든 찰스 화이자가 아니고 현재는 알버트 불라라는 사람입니다. 알버트 불라는 유태인으로 화이자에는 동물건강부서의 수의학 박사와 기술 이사로 근무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CEO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역시 유태인 어딜 가나 빠지지 않네요. 그리고 화이자는 저소득층 미국인들을 위한 더 화이자 for Living Share 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월 15달러 정도의 화이자 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사회공헌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기업이기도 하지만 너무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화이자도 논란거리가 꽤 있습니다. 일단 과대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은 과대 광고법이 상당히 강해서 소송도 많이 당했죠. 2009년에는 승인되지 않은 약품 4가지를 판매해 23억 달러를 벌금으로 지불하기도 했고 실제로 별로 효과가 없는 약품을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정신치료 환자들에게 실제로 판매되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적도 있고요. 다행히 부작용은 딱히 없는 일반 두통약이었지만요. 백신 개발 과정에서도 16세 이하의 아이들을 임상실험에 사용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임상실험에는 3,0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참가했고 이때까지 FDA는 청소년 임상실험을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만 승인이 났습니다. 사건이 사건이니만큼이라는 말도 있지만 백신이 개발되면 엄청난 부를 쟁취할 화이자의 로비 덕분이라는 말도 있죠. 화이자는 로비로도 유명한 회사이거든요. 일단 밝혀진 로비 규모만 미국 내 6위의 규모입니다. 미국에서 로비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화이자의 로비 규모는 워낙 크고 여러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코리아에서는 신입사원들이 부당해고되었다며 노조가 반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수습기간을 거치고 정직원이 되면 연봉제와 호봉제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호봉제를 선택한 6명 중 4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거죠. 다만 이건 노조 측의 주장이고 회사 측에서는 호봉제를 선택했다고 해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은 어불성설. 수습 통과를 하지 못한 이들 중에는 연봉제를 선택한 이도 있었으며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뭐 어디가 맞는 말인지는 본인들만 알겠죠. 인류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브랜드 기업 스페셜 화이자 편은 여기까지입니다.